먼저 지구로부터 약 2600광년 떨어져 있는 크기는 목성만 하지만 질량은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솜사탕처럼 낮은 밀도로 부풀어 있는 외계 행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구로부터 약 2600광년 떨어진 곳에는 덩치는 목성만큼 크지만 질량은 100분의 1에 불과한 솜사탕같이 부풀어 있는 외계 행성이 존재합니다. 5억 년밖에 안 된 젊은 별인 케플러 5.1을 돌고 있는 이 행성들은 B, C, D 등 무려 3개나 됩니다. 지난 2012년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통해 처음 발견되고 2년 뒤 태양계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초저밀도의 행성으로 확인되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가 되어왔습니다. 볼도 콜로라도 대학가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이 대학 천체물리학 그리고 행성과학의 제시카 리비 로버츠가 이끄는 연구팀은 이 행성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분석해 초저밀도 행성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우선 이 행성의 크기와 질량을 재확인했는데 3개의 행성 모두 1세제곱센티미터당 0.1g도 안 되는 밀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비 로버츠 연구팀장은 이 정도의 밀도는 축제 장터 등에서 살 수 있는 솜사탕과 거의 같은 밀도라면서 밀도가 매우 낮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목성 크기 솜사탕을 상상해 본다면 정말로 밀도가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은 B와 D 행성이 케플러 5.1별 앞으로 지날 때 별빛의 적외선색을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해 대기 중에서 흡수된 빛의 양을 분석함으로써 대기 구성 성분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에서 물 분자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대기 상층부가 불투명한 입자들로 두껍게 덮여 있어 어떠한 정보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행성들의 경량급 가스인 수소와 헬륨 등으로 채워져 불어오르고 바깥은 메탄으로 된 두꺼운 용무로 덮여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메탄은 노출되면 연물을 형성합니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이 행성들이 빠른 속도로 가스를 잃고 있다는 점을 밝혀냄으로써 비정상적인 것처럼 부풀어 있는 현재의 모습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케플러 5.1별은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젊은 별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얼음 물질을 유지할 수 있는 설선, 스노우 라인, 바깥에 있던 행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열차처럼 줄줄이 안쪽으로 이동하며 부피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초당 수백억 톤의 물질을 쏟아내고 있는 B행성은 앞으로 10억 년 안에 크게 줄어들어 솜사탕 같은 부피는 잃고 결국 우리 은하에서 자주 발견되는 미니 해왕성급인 외계 행성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D행성은 항성으로부터 멀리 있어서 부피는 줄겠지만 여전히 저밀도 행성으로 남아 초기 행성 진화 이론을 시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줄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습니다. 리비 로버츠 팀장은 지금까지는 케플러 5.1 행성계가 왜 다른 행성계와 다른지를 알아내려 노력해왔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행성계가 다른 행성계와 같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대학의 자코리 베르타 톰슨조 교수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관측할 기회가 거의 없던 행성 발달의 한 시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태양과 수성의 거리의 27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18시간 만에 한 번씩 모성을 공전하는 목성급 행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성에 바짝 붙어서 약 18시간 주기로 공전하는 목성급 외계 행성이 관측되어 과연 모성의 중력에 의해 그 행성이 갈갈이 찢겨나가진 않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NGTS-10B로 알려진 이 행성은 모성 지름의 2배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빠르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계로 따지면 가장 안쪽에 있는 행성인 수성과 태양과의 거리인 약 5,790만 킬로미터의 27분의 1 위치에 있는 셈입니다. 모성으로부터 매우 가까이 빠른 속도로 항성을 도는 거대 가스 행성을 가리키는 이른바 뜨거운 목성 중에서 이처럼 별 가까이에 붙어 공전하는 것이 관측된 것은 처음이라 합니다. 뜨거운 목성이란 태양계 밖에서 항성주위를 공전하는 외계 행성 중에서 모성으로부터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인 1AU의 10분의 1 이하에 이르는 매우 가까운 거리를 며칠 만에 매우 빠른 속도로 모성을 공전하는 목성급의 질량을 지닌 거대 가스 행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항성들은 모성으로부터 불과 0.05AU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성이 유사 태양이라면
행성이 단위 면적당 받는 복사 에너지량은 지구의 수백 배에 이릅니다. 모성으로부터 가까운 궤도를 도는 이러한 뜨거운 목성형 행성은 1995년부터 수십 개 이상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의 질량은 행성과 갈색 외성 경계에 해당하는 매우 큰 것으로부터 지구의 수배에 이르는 비교적 작은 것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NGTS-10B가 모성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렇게나 가까운 거리에 붙어서 그야말로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모성을 향해 죽음의 행진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목성 타입 행성은 영국 워릭대학교의 매코백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지구로부터 약 1060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으며 자세한 관측 결과를 왕립천문학회 월보 MNRAS 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에 발표하였습니다. 연구팀은 행성이 모성 앞을 지날 때 별빛이 줄어드는 것을 통해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천체면 통과 방식으로 해왕성급의 외계 행성을 찾는 차세대 트랜짓 탐사인 NGTS Next Generation Transit Survey 과정에서 NGTS-10B를 발견했습니다. 차세대 운송 측량 NGTS는 외계 행성에 대한 지상 로봇 검색입니다. 이 시설은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의 파나랄 천문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GTS-10B는 역시 NGTS 과정에서 발견되어 이름 붙여진 모성 NGTS-10의 행성이라는 뜻으로 알파벳 B를 붙였습니다. 이론상 목성과 가까이에서 공전하는 뜨거운 목성은 크기나 천체면 통과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자주 발견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희귀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약 340개의 뜨거운 목성 중 공전 주기가 24시간 이내인 것은 7개에 불과합니다. NGTS-10B의 경우 18.4시간의 공전 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것으로 별의 기조력에 부서지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로슈 한계의 1.46배까지 근접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로슈 한계란 로슈 반지름이라고도 하는데 위성이 모행성의 중력에 의한 기조력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합니다. 즉 위성이 모행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공전할 수 있는 한계의 거리를 말합니다. 로슈 한계 안으로 들어가면 행성의 기조력에 의해 위성은 파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성과 항성의 경우에 대입시킨다면 NGTS-10B의 경우 행성이 모항성에 근접하여 공전하는 거리가 거의 로슈 한계의 이염선까지 다가섰다는 말입니다. 위성과 행성의 경우보다 행성과 항성의 경우의 한계가 더 타이트하므로 NGTS-10B의 경우는 어쩌면 현재의 거리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NGTS-10B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모성 NGTS-10 항성은 약 100억 년 전 형성된 주계열성으로 태양과 비교하면 크기와 질량이 약 70% 정도이며 온도는 1000도가량 낮은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매코백 박사 연구팀은 유럽 남방 천문대가 칠레 파라날 천문대에서 10년간 NGTS-10B가 현 궤도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불행하게도 항성 쪽으로 더 다가설지를 정밀 관측할 계획입니다. 연구팀은 NGTS-10B의 공전 주기가 짧아지고 항성 쪽으로 더 다가서는 것이 관측되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행성 구조와 기조력 등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가스 행성들은 항성의 중력과 복사 그리고 태양풍 등으로 가스가 뭉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항성 가까이에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주로 항성으로부터 멀리서 만들어지고 주변의 가스 원반과 상호작용으로 안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논문의 공동저자인 데이비드 브라운 박사는 NGTS-10B처럼 극도로 짧은 공전주기를 가진 행성은 행성계 외곽에서 안으로 들어와 궁극적으로는 항성에 파괴되거나 먹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운 좋게도 NGTS-10B가 항성에 다가서는 것을 포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항성에 다가가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뎌져서 이런 상태를 상당 기간 지속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